중년의 친밀감을 위한 보과의가 최선의 선택인 이유. 비뇨기와 전문의 가오 박사의 따뜻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오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거의 20년 동안 비뇨기과 전문의로 활동해왔습니다. 매일 진료 시간 동안 많은 중년 부부들이 저에게 찾아와 성생활에 대해 질문합니다. 60대 여성인 장순자 씨는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가오 박사님, 저와 남편은 거의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고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우리의 성생활이 예전보다 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때로는 자세를 바꾸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사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었거나 성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변하고 예전에 편안했던 친밀한 자세가 점차 만족스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장년층 커플에게 딱 맞는 친밀한 자세, 흔히 엎드려 자는 자세 또는 후킹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세는 중년층의 친밀함을 위한 부드러운 코드를 담고 있으며 신체적 편안함과 향상된 정서적 연결의 균형을 이룹니다. 이 자세의 과학적 원리를 전문적이면서도 미묘한 방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세가 중년층 커플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년층 커플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허리와 관절 통증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남성은 젊은 시절만큼 근력과 유연성이 좋지 않아 복잡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힘들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편안함, 움직임의 용이함, 그리고 정서적 연결 사이의 균형을 이룹니다. 저는 58세의 이민호 씨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전에 엔지니어였습니다. 은퇴 후 그와 그의 아내는 손주들을 돌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다소 냉각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오 박사님, 제가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자세를 시도해보면 제 무릎이 버티지 못하거나 아내의 등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시도하다 보면 흥미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그에게 엎드려 자는 자세를 추천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자세에서는 여성이 엎드려 있기 때문에 허리를 지탱하는데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베개를 아래에 놓는 것만으로도 척추와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어 육아와 집안일로 허리가 쉽게 뻐근해지는 중년 여성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반면 남성은 과도하게 몸을 굽히거나 체중을 지탱하지 않고 뒤에서 아내를 지지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팔을 사용하여 파트너를 지지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시도해본 후 이민호 씨께서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가오 박사님, 정말 효과가 있어요. 아내는 엎드려 자는 자세가 의식적으로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저도 덜 힘들게 느껴져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데 마치 결혼 초기 몇 년 동안 누웠던 암묵적인 이해관계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의학적 관점에서 이 자세는 장년 부부에게 상당한 신체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여성의 경우 엎드린 자세는 복부를 압박하지 않아 복부 지방 축축이나 위장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슴과 복부 아래에 부드러운 베개를 놓으면 유방과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신체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서 있거나 무릎을 꿇는 자세를 병행하면 무릎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 가벼운 관절염이나 요추 문제가 있는 중년 남성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동시에 손은 자연스럽게 파트너를 감싸 안아 부드러운 애무와 편안함을 선사하며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간단히 말해, 이 자세는 성숙한 커플에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신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흐름에 맡기는 것이며 몸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적 적합성 외에도 엎드려 눕는 자세를 취하는 성숙한 커플에게 가장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중년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욕구인 휴식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충족시켜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3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김민정 씨 부부를 치료했습니다.
짧은 시절에는 모범적인 부부였지만 50세가 넘으면서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김민정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오 박사님, 제가 선생님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마주할 때마다 제 외모에 대해 걱정해야 할 것 같아요. 눈과 주름, 늘어진 피부 때문에요. 걱정할수록 더 긴장되고 전혀 긴장을 풀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중년 여성들이 이런 심정을 느낍니다. 중년이 지나면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살펴보게 되어 온전히 몰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이러한 어색함을 완벽하게 해소해줍니다. 엎드려의 시선을 마주하거나 상대방의 표정이 잘생겼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히 자신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고 경계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김민정 씨의 남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가의 자세를 시도한 후로 아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누워있을 때면 편안한 등을 볼 수 있고 저는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어깨를 마사지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애정을 이 자세를 통해 훨씬 더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이 자세는 또한 깊이 자리 잡은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부침을 겪어온 성숙한 커플들은 그들의 사랑이 가족적인 애정과 암묵적인 이해로 발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들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정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친밀한 소통을 통해 파트너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보관위에서 남성이 뒤에서 취하는 자세는 파트너에게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드러운 보호 본능은 중년 여성들에게 격렬한 소통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박철수 씨도 은퇴 후 아이들이 곁에 없어서 아내와 공통점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친밀한 순간에는 종종 침묵을 지키곤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엎드려 있을 때는 제가 아내 뒤에 있어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아내 귀에 속삭일 수 있어요. 평소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들을 용기내어 하죠. 우리 처음 결혼했을 때 비었던 작은 아파트 기억나? 처럼요. 아내는 듣고 웃어주고 우리는 함께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 자세는 감정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장년 부부가 연기하거나 불안감을 숨기지 않고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욕구와 젊은 시절의 친밀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년 부부에게 친밀함은 더 이상 단순히 육체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연결을 지속하는 것이며 엎드려 있는 자세는 이러한 연결을 위한 부드러운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중년 부부에게 매우 편안하지만 더 나은 경험을 위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의 임산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따뜻한 팁입니다.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지 준비. 중년 부부의 신체는 젊었을 때만큼 회복력이 좋지 않으므로 근육통이나 관절 염좌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이 엎드려 자는 경우 가슴 아래에 적당한 두께의 연위로 수염 높이의 부드러운 베개를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가슴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이고 허리를 긴장시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완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아래에 작은 수건이나 얇은 베개를 놓으면 무릎과 침대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관절에 문제가 있는 여성에게 효과적입니다. 남성이 엎드려 자는 경우 무릎 아래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놓아 장시간 무릎을 꿇고 있을 때 무릎 통증을 예방하세요. 서서 자는 경우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대 높이는 허리를 굽히거나 발끝으로 걷지 않고 자연스럽게 곧게 펴서 허리 부담을 줄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는 이영호 씨라는 환자분이 엎드려 있을 때 무릎 통증을 처음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푹신한 무릎 패드를 추천해드린 후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자세가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작은 매트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거기에 누워있으면 구름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든 커플의 경우 친밀감은 천천히 움직임의 강도보다는 서로의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엎드려 있을 때 남성은 다음과 같은 부드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파트너를 더욱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손 어루만지기 손바닥으로 파트너의 등, 허리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세요.
동작은 아이를 달래듯 늘고 부드럽게 해야 하며 세게 꽉 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팔이 통증이 있다면 손가락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여 불편함을 완화하고 부드러움을 전달해주세요. 속삭임, 오늘 수프 맛있었어? 또는 내일 공원 산책 가자와 같이 파트너의 귀에 편안하고 따뜻한 말을 속삭여보세요. 지나치게 로맨틱한 표현은 필요 없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거 편해? 또는 좀 더 부드럽게 해드릴까요? 와 같이 질문하여 더욱 조화롭고 이해심 있는 소통을 만들어 보세요. 부드러운 키스 파트너의 목덜미, 어깨 등을 키스하세요. 이 부위는 피부가 예민하지만 튀어나와 있지 않으므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파트너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이어온 정영호 씨 부부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할 말이 없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엎드려서 대화를 시도해 본 후 정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친밀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손자 숙제나 이웃의 재밌는 이야기처럼 집에서 하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가까워진 기분이에요. 친밀함은 더 이상 과제가 아니라 우리 둘만의 개인적인 시간과 같아요. 상대감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편안한 분위기 조성. 성숙한 커플에게는 친밀감을 위해 기법보다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편안한 환경은 두 사람 모두 빨리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엎드려서 자세에서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경험을 2배로 높여줍니다. 은은한 조명, 눈부신 배열 전구는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노란색 테이블, 램프나 천장에 달린 꼬마 전구를 사용하세요. 은은하고 눈부시지 않은 조명은 서로의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면서도 외모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청결 침실은 화려하게 꾸밀 필요는 없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침대 시트와 커버를 정기적으로 교체하여 상쾌한 향을 유지하세요. 침대 옆에 부드러운 쿠션을 몇 개 놓아 몸을 받쳐주고 아늑함을 더하세요. 편안한 향 라벤더나 시트러스처럼 가벼운 아로마 테라피 디퓨저를 사용하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호흡기 자극을 예방하려면 강한 향은 피하세요. 침실에 향초를 놓아 자연스러운 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은퇴한 교사 박혜진 씨가 있는데 특히 분위기 조성에 능숙합니다. 박혜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실에 작은 스테레오를 놓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처럼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요. 남편이 제 뒤에 있을 때 음악이 부드럽게 흘러나오고 저는 완전히 차분해지는 걸 느껴요. 그 따뜻한 느낌은 젊은 시절의 열정보다 더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저는 핵심 개념을 떠올립니다. 성숙한 커플의 친밀함은 입장 경쟁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는 것이며 열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친밀감은 형식적이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젊은 사람들의 방식을 맹목적으로 따라하다가 불편함과 상처만 남깁니다. 사실 중년의 친밀감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왔고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서로의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젊은 세대에게는 부족한 보물입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60대 부부처럼 말입니다. 남편인 최영철 씨는 가벼운 요추 질환을 앓고 있었고 아내인 강미경 씨는 무릎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자세를 시도해 보았지만 어색함을 느꼈고 마침내 엎드린 자세가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미영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자세를 쫓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에 따라 매번 자세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면 베개를 하나 더 추가하고 남편의 등이 불편하면 속도를 줄입니다. 점차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자세를 찾았습니다. 어떤 부부들은 항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지루해질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부부에게 신선함은 자세 바꾸기가 아니라 관계를 신중하게 가꾸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가끔씩 장소를 바꾸는 건 침실에서 거실 소파로 이나 특별한 날에 결혼기념일 새 침대 시트를 덮는 것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서로의 편안한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년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에 엎드려 자는 자세를 취하는 이종호 씨라는 환자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는 침대 시트를 깔고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네이션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엎드려 자는 자세였지만 아내는 특히 기뻐하며 마치 다시 결혼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성숙한 부부에게 친밀감은 배려와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저는 두 가지 핵심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위생과 소통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든 친밀한 관계의 기초이며 특히 성숙한 커플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은 건강의 필수 조건이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커플의 면역력은 젊었을 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좋은 위생 상태를 유지하면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서로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전 청결 유지, 두 파트너 모두 샤워를 철저히 하고 특히 손,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먼지가 쉽게 쌓이는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남성은 생식기를 꼼꼼히, 여성은 따뜻한 물로 씻으면 됩니다. 박테리아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방한 세제 사용은 피하십시오. 청결 유지, 베개, 매트리스 또는 기타 침구류를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환기시키세요. 끓는 물에 데워서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침대 시트와 커버를 매주 교체하여 건조하고 상쾌하게 유지하세요. 윤활제를 사용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수용성 윤활제를 선택하고 사용 후 즉시 닦아내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성관계 전 위생 관리가 부족하여 요로감염에 걸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한 고통을 겪었고 회복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생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파트너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만 걱정 없이 친밀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통은 이해의 핵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많은 노년 부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파트너와 친밀한 욕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 오해를 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중년 부부에게는 젊었을 때보다 소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변하고 욕구도 변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야만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철호 씨라는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내가 성관계를 가질 때 어떤 기분인지 거의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항상 허리가 불편한데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라고 말했고 그는 그제야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강철호 씨는 이제 아내에게 오늘 허리 좀 어떠세요? 베개를 깔아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아내는 부드럽게 천천히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후 친밀한 관계가 더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관계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친밀한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파트너는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숙한 커플 사이의 소통은 굳이 둥글둥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피곤해요. 또는 좀 더 부드럽게 대해주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처럼 감정을 직접적이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더 깊은 이해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성숙한 커플의 엎드린 자세와 친밀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친밀감은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완벽함을 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그게 최고입니다. 성숙한 커플들은 수십 년간의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사랑은 오래전부터 일상이 고된 삶 속에 녹아들어왔습니다. 친밀감은 더 이상 열정적인 충돌이 아니라 부드러운 동반자 관계입니다. 엎드린 자세는 여러분의 몸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합합니다. 강요하거나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의 감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휴식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나눔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관계에 대해 다른 걱정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전문 의사와 상담하거나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점차 여러분만의 부드러운 이해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성숙한 커플의 행복을 기원하는 가오 박사입니다.
이 따뜻한 친밀함을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하고 서로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며 달콤하게 보내요. 다음에 또 만나요.